이러다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저기에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요즘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네요.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그 불안감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게 하겠죠. 만날 때는 괜찮은데 떨어져 있는 순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구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집착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교수님 처음 사연 보냈던 분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네. 그분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고. 아, 그래요? 네. 말로만? 선물은 없죠, 당연히. 네. 혹시 교수님은 연애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연이 네. 그 연애랑 관련된 거여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렇죠. 20대는 연애 많이 해야 됩니다. 교수님 혹시? 저는 별로 못해서 저는 그 여학생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인기 있는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비결은 뭘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인이라도 개인만의 시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직장인이니까 일도 해야 하는데 제 남자친구는 하루 종일 자기랑만 시간을 보냈으면 해요.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솔직히 일할 때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저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도 많다 보니까 걱정도 좀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좀 문제네요. 저렇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드물지 않은데 저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연인들 중에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가 최악이에요. 지금 집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사연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정말 완전히 구속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빨리 단절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한번 SNS에서 연애 유형을 본 적이 있는데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안정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불안형인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애착 유형인데 그게 이제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나온 얘기고요. 애착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얼마나 끈끈하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애착 관계를 맺는 사람은 부모예요. 대표적으로 엄마고요.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나누는데 안정형이 제일 좋아요. 말 그대로. 안정형은 엄마가 24시간 아이 옆에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불안해할 수 있죠.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돌아올 거야. 집안에 있다면 엄마가 잠깐 빨래 개고 올게. 아이들한테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빨래 개고 올게. 열 세면 엄마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요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아이는 노래를 부르든 숫자를 세든 간에 그걸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죠. 그러면 엄마가 잠시 나와 떨어져 있어서 불안했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되게 기쁘죠. 그래서 그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 안정형 애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형이랑 그다음에 회피형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형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불안형은 엄마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안 와요. 그러면 얘가 생각한 시간보다 꽤 많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불안해지죠. 그래서 지나고 한참 있다 보면
애들은 불안감 때문에 엄마가 온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온 건 좋죠. 그렇지만 그 불안감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게 하는 거죠.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유형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만날 때는 괜찮은데 근데 떨어져 있는 순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집착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불안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상이 집착이나 이런 건가요? 불안형이 무조건 집착 증상을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랑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게 더 불안하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게 더 좋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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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게 집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약간 극단적이게 되는 건가요?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애착 유형이 불안형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뭐 신체를 구속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킨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 교수님은 네. 혹시 불안형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공이 심리학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안정형도 당연히 만나봤고 불안정형도 만나봤고 회피형도 만나봤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계속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을 계속 느끼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다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저기에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경계성 인격장애가 버림받는 걸 무서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랑 불안형의 차이점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성 인격장애가 불안형 애착이냐는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불안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으니 경계성 불안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장애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되거든요. 경계성 인격장애가 정확히 뭔가요? 경계성 인격장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소외되고 내가 완전히 그 관계에서 탈락이 되거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짜 장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냥 내가 혹시나 그런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그게 실제건 혹은 상상 속에선 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않고 나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혹은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야 그게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는 막 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나랑 만나게 됐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를 인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내 인식이 계속 바뀌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내일은 나는 너무 별로인 사람인데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역시 조금 다음으로는 본인의 감정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의 뭐 일반적으로는 감정이 변하긴 하지만 그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는 괜찮고요. 그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난폭 운전을 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데 또 뭐 폭식을 한다던가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뭐 아주 위험한 행동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꼭 경계성 인격장애만을 예측하지는 않지만 그런 걱정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경계성 인격장애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가능성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어왔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경험을 별로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장애로 발전하진 않겠죠. 그러면 네. 앞전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네. 불안형의 해결법은 있을까요? 사실 어렸을 때 애착 형성 과정에서 불안형이 되면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안정형으로 바꾸는 게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불안감을 느낀 그 기간만큼 사실은 훨씬 더 안정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관계에서 안정적인 경험을 계속 누적해 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명확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는 있죠.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관계도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그런 게 오해라는 거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오해가 쌓여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불안형은 계속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옆에서 관심 어린 시선으로 따뜻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안형 애착인 사람이 안정형 애착을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둘 다 안정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둘 다 불안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정형이었다가 불안형으로 가는 거면 그 이때까지의 베이스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지금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감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건 터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착 유형에 불안형, 안전형, 회피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회피형은 정확히 뭔가요? 회피형은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돌아온 건 좋지만 그 정말 불편했던 마음이 해소가 잘 안 돼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불안형은. 근데 회피형은 왔어? 이렇게 돼요. 완전히 무관심한 듯한 행동을 하게 돼요. 실제로 무관심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미 신뢰가 상당히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한다거나 부모님이 그러면 회피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면 부모와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에서 회피형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잃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회피형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회피형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 아니요. 그렇게 된 거는 회피형이라고 해서 히키코모리가 된 건 아니고요. 관계를 맺긴 맺는데 그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안 주고 애정을 많이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받는 게 싫거든요. 회피형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를 안 쌓는 그런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르시즘도 자기보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그럼 다시 할게요. 그 회피형도 약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안 쌓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맺지 않는 거죠. 네. 나르시시즘도 자기가 더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별로 얘기 안 할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다른가요? 두 개는 사실 굉장히 달라요. 연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요. 나르시시즘은
이 세상에서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우월적인 존재다. 우월적인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요. 회피형은 관계를 안 맺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면 아끼고 있는 거예요.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랑은 많이 다르죠. 근데 나르시시즘은 약간 자신을 더 배척하는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을 배척해요? 약간 다른 사람한테서 배척한. 그렇지 않고요. 나르시시즘은 필요하면 굉장히 관계를 잘 맺어요.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관계도 되게 잘 맺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별 프로젝트를 해도 나르시시스트들은 내가 다 이거 내가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진짜 대단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걸 좋아해요. 회피형의 해결법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착 형성이 어렸을 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데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계속 다가와 주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건가요? 약간 다가오면 올수록 더 방어막을 세울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얘가 자꾸 좀 뒤로 빠지거나 멀어지면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얘 뭐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연자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낸 여성분이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피하기만 하면 남자친구의 집착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이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불편한 거라는 거를 반드시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좀 교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좀 장애 수준까지 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빨리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냥 놔두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계속 집착할 수 있는데 안전 이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이 요즘 굉장히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만큼 예전과는 달리 위험한 상황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관계는 안전하게 이별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다만 당사자끼리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소위 잠수 타버린다거나 혹은 전화번호 바꾸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집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하게 이별하려면 일단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빨리 기관의 도움을 얻는 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피랜드 보이는 라디오 사보라 DJ 김민영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